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11월 하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첫 번째 초순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무게가 있는 구조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화성토정 사각이랑 금성 남격점 스피카가 만나는 중요 구조가 맨 마지막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성이랑 항성이랑 만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채우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난 구조는요. 수성이 로얄스타 중에 하나인 서방의 안타레스랑 만나는 정갈자리 알파성이죠. 그게 11월 17일에 있습니다. 11월 16일 저녁부터 17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때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기 쉬운 되게 그런 전형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안타레스는 단점도 되게 뚜렷한 별인데, 단점 중에 제일 일상에서 잘 드러나는 게 융통성이 없어요.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하다고 그래요. 그냥 고집이 아니고 되게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걸 고치지 않아요. 고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융통성이 없이 되게 완고한 태도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미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그런 어떤 태도 문제로 그런 사람들이랑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의심 암귀라고 하는데, 이 안타레스의 융통성 없는 태도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제가 과연 잘할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수성이랑 만나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은 금성이 이동하면서 빈데미아트릭스 처녀자리의 감마성이었나? 어쨌든 알파성이 아닙니다. 이제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나는 게 11월 18일에 있던 일이고요. 11월 17일 오전부터 18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빈데미아트릭스 금성 구조는 예전부터 약간 이혼, 고독, 과부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는 되게 맹목적인 애정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하나만 보고 이제 달리는 그런 건데, 이게 본인한테도 문제인데 상대방이나 주변한테도 민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애정을 투사를 하다 보니까 과히 아름답다고 하기 힘든 그런 결말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생각 외로 약간 드라마 퀸이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 아주 잠깐이죠. 하루밖에 이게 유효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식적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의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제 드라마 퀸이 된다는 거는 그런 것을 벗어 던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드라마 퀸의 자리에서 내려온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1월 22일에는 목성이랑 하말, 양자리 알파성이죠. 하말이랑 만납니다. 목성의 속도 감안했을 때는 이게 좀 길겠죠. 11월 17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성-하말 조합은 겉보기에 치중해서 내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 목성이 역행 중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되게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속마음은 되게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해가지고 되게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사실 속은 주관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팔랑귀처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되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호탕하고 남자답게 보이고 싶지만 사실은 되게 속이 약간 젤리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조금만 찌르면 막 그 되게 이상한 보험 들고 그럴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간절함으로 포장된 욕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되게 간절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자기가 자제할 수가 없어서 억누를 수가 없고 이거를 또 다른 에너지로 변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또 망신까지 당할 수 있어요. 야, 제가 그 사기 당했대. 아니, 그 할아버지도 안 당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뱀주인 자리에 그 베타성인 사빅이랑 만납니다. 11월 22일 오전부터 23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그 금성 빈데미아트릭스 구조랑은 정반대죠. 성실하게 생활인으로 일상에 해야 할 일들을 되게 성실하고 기계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외부 효과 같은 게 터져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축의금이나 부의금, 그 모르고 있었던 세금이나 과태료, 연체이자, 그리고 사실 약간 뜯기는 기분 드는 각종 회비 같은 거 있죠. 회비, 공제, 공과금. 자, 요런 것들로 갑자기 내 계산에 없던 돈이 나와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덕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지 주변 인간관계나 예전부터 이어져 온 약간 감정에 기반한 그런 의리나 약간 신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뭐 동문의 사람이라든가 향후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써서 인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연락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아차, 아뿔싸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화성이 청갈궁에서 벗어나서 인마궁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 쌍어궁에 있는 토성이랑 변통궁 영도에서 사각을 맺습니다. 11월 26일에 있는 일이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위치한 도수가 목성 사인의 목성텀, 그리고 목성 사인의 금성텀입니다. 그러니까 길성 사인의 길성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흉성인 화성하고 토성이 사각을 맺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겉보기는 점잖고 뭔가 주먹이 나갈 상황에서도 말싸움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옆에서 보기에 답답한,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야 다음으로 나갈 거 아니야. 누가 이기냐. 근데 그냥 조잘조잘 흥흥거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냥 시원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고 약간 귀족적으로 돌려가기와 위선 같은 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트집 잡고 비난하고 망신 주고 훈계하는 약간 재수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상이 뭐 자기가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업장에 나타나가지고 되게 참을인자를 3번 그리면서 고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생천궁도에서 주요 행성이나 감흥점이 변통궁 초반, 변통궁 0도에서 3도 정도 사이에 위치한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알력이나 다툼 같은 거 이외에도 직업, 재물, 인간관계, 건강 측면으로 되게 보편적인 흉사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흉사를 겪냐? 이거는 그 사람의 출생천궁도와 울로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딱 찍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뱀주인 자리 알파성인 라스 아라게랑 만납니다. 11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라스 아라게 수성 조합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남들이 안 보는 부분, 남들이 안 보고 싶어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그래서 그거를 근데 너무 참지 않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구 생산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짤짤짤짤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일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되게 적절한 언행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도외시하는 게 아니야. 불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외면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이유, 감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눈치를 좀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는 화성이 이동하면서 임마궁 초반에 악동들 드슈바랑 아크라브랑 만납니다. 11월 29일에 성립하는 구조고요. 11월 27일 오전부터 30일 오전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자, 화성이 얘네들이랑 만나면 되게 적당히를 몰라요. 극단적으로 일직선에 언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인데 딱 시원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크게 주목을 받아서 단기간에 유명해지거나 뭐 이득을 얻거나 약간 성과를 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신중함이나 절제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고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잠깐 이게 재미있게 보일 수도 있고 주목받을 수도 있고 화려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속이 없습니다.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일종의 광대 노릇하고 그 어떤 광대 노릇한 대가가 내 손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손에 떨어졌다가 뭐 다른 일 때문에 다 쓰여져 가지고 손에 쥐는 게 많이 없는 거죠. 실속이 별로 없다. 어쨌든 병신짓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되게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이죠. 자, 그리고 다음날 금성이 아까 말씀드린 스피카랑 만나면서 동시에 남교점이랑 만나는 그런 구조가 11월 30일에 성립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스피카가 금성이랑 만나는 그 어떤 기간으로 치면 29일에서 3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쌀벌합니다. 금성 스피카는 되게 화려하고 일이 잘 풀리는데 거기 남교점이 끼어들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제3의 어떤 풍경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이나 되게 평화롭고 평안한 사이 좋은 화목함 같은 게 있는데 그 속을 조금 들춰보면 시기, 질투, 뒷담화, 뭐 면종복배라고 하죠. 그래서 겉에서는 웃고 따르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실제로는 언제 배신 때릴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야합이나 배신, 그러니까 사실 나의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날마다 뒤에서 뒷담화를 까면서 나를 언제 끌어내릴지 상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야합의 광경 같은 게 이 금성 남교점 스피카의 본령 같은 겁니다. 이게 금성 스피카 회합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금성이랑 남교점, 북교점이 만나는 건 대략적으로 한 7, 8년, 9년 그 정도에 한 번씩 벌어진 일이에요. 8년이나 9년. 근데 금성이랑 남교점이나 북교점이 만나는데 그 도수가 딱 스피카 도수랑 같아? 야, 이거는 거의 미니멈 18년에 한 번이고 약간 주기가 어긋나면 50년에 60년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렇죠. 야, 이런 게 현실이면 코미디언들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배우들은 대체 뭘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그러니까 픽션을 다루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때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픽션 같아가지고, 너무나 절묘한 픽션 같아가지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와, 나의 상상력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구나. 약간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되게 크게 나타나는 그런 집단 차원의 국가 차원의 일도 있을 거고 자기 주변에서도 특히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정말 대하소설 같은 게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네 라는 그런 풍경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11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